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삼보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가지안 님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삼보산업 브리핑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꼭 조언 듣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원대 뭐 몇 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 삼보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조언을 드릴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전망.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망한 망테크라고 하죠. 예, 좀 망할 것 같은 테크를 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정도의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기술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별개의 예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정했다면은 이 종목을 얼마나 매수할 것인가, 어느 비중만큼 매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를 볼 것인가.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사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을지는 이제 무궁무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삼보산업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이야기를 드릴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보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에요. 그죠?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즉 그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돈이 몰려야 되는 거고, 돈이 몰린다는 말은 즉 이 수급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붙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매수세가 붙는 조건, 그러니까 붙기 위함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되겠죠. 지금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미래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 수급이 붙는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5G라던가 전기차, 수소차,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라던가 실제로 산업이 커지면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주 형식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뭐 인맥주, 정치 관련주들, 이제 이런 테마로 인해서 실제로 뭐 성장성이나 매출이 나고는 있지 않지만은 테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거 외적인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것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질문 주신 삼보산업이 과연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고, 자, 저도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삼보산업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삼보산업을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초심자의 마음으로 처음 삼보산업을 살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지금 한 수십 번 찍는 것 같아요.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수급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 이 시각에서 다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론 짓고 투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영상을 찍는데 계속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돌려 찍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뺄 거 빼고, 그리고 설명드릴 거는 최대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삼보산업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제조업종이에요. 제조업종이고, 그리고 금속 및 광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들 같은 특징은 이제 매출이 꾸준합니다. 그죠? 뭐 다른 제약 바이오라던가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다 갑자기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쭉 내려보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알루미늄 합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재활용 산업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즉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은 삼보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겠고,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게 되면은 삼보산업도 마찬가지로 불황을 겪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2014년도, 15, 16, 17년도 연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만 따지고 봤을 때 2014, 15년도 때는 좀 정점을 찍다가 지금 2013년도 때가 3,10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2014, 15년도 때를 정점을 찍다가 16, 17, 18 계속해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제 국내 자동차 그리고 내수 판매 수출 수입 수치를 나타낸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년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내수 쪽을 보면은 15, 16년도 때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다가 17, 18, 19년도 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반대로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즉 지금 14, 15, 16년도 때 정점을 찍었는데 자동차 판매 대수예요. 판매 대수가 이제 15, 16년 때 정점을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삼보산업도 매출이 14, 15년도 때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즉 업황이 계속해서 좀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가지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죠. 혹여나 삼보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뭐 매출액 지금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업 쪽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그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기도 하고, 그 말은 이제 이 삼보산업이 기대해볼 만한 게 이제 이슈를 타거나 테마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거나 이제 이 3번 아니면 4번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뷰가 아니라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 말고 단기적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 2019년도 때 전년 대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때부터 차트를 보면은 얘가 좀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2019년도 7월 때 정점을 찍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스토리를 풀어보자면은 일단 요번에 급등 나왔던 거 2019년도 초에 상한가를 찍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얘가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게 돼요. 액면 분할 500원에서 지금 100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액면 분할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지금 봐야 될 게 2019년도 7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과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그날의 이슈들을 찾아보니까 삼보산업이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삼보산업이 2019년도 6월 달에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조국 관련주로 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 조국 테마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날짜가 6월 28일 날짜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 조국 관련주로 해서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지금 단가가 2,000원이 된 걸 생각하면은 아마 이때 그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조국 관련주로 하여금 이제 투자에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인 탄다 그러죠. 누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라인을 타가지고 실제로 나에게 이제 뭐 콩고물이 떨어질 걸 기대를 하고 그래서 라인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좀 고익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아는 동생들 좀 채용을 시켜달라고 찔러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정책을 풀어달라고 하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매출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보산업도 마찬가지로 조국과 같은 대학 동문인가요? 그래서 뭐 인맥 관련주로 하여금 엮였는데 사실상 뭐 같은 동문이기는 하나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맥주로 엮여가지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매출이 나온다고 한들 그게 진짜로 거기에 엮여가지고 나온 건지는 사실 결과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즉 요건 그냥 단발성인 이슈로 해서 공략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조국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로 수급이 붙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잡고 그냥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질 때 그럴 때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야기 드릴 요점이 이제 보시면은 유상증자 건이 있어요. 요번에 삼보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얘네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보산업 기업이 야 우리가 돈 필요하니까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는데 어디다 쓸 건데 보니까 운영자금 필요하다. 우리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어디다 쓸 건데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쭉 나와 있는 거라서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재료가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3자 배정이 가장 먼저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이 주주 배정이 된다는 거죠. 일반 공보는 진짜 안 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주주애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요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약이 됐고 7% 정도? 예, 그래서 청약 경쟁률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100%이 자금에 대해서 청약은 되긴 했는데 경쟁률에 대해서는 딱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확정 발행가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유상증자를 이야기했던 게 2019년도 9월 달이거든요. 2019년도 9월 달에 원래 유상증자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예정 발행가가 945원이었어요. 이거를 차트로 좀 살펴보면은 어디냐면은 자 2019년도 9월 27일 이 구간이죠.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국 사태 터졌죠. 조국 이슈 터졌죠.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얘가 쭉 이제 이슈가 좀 누그러들면서 좀 빠지게 됩니다. 빠지다가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하면은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는데 개파락이 나오는 이유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보니까 갭이 빠진다라는 거죠. 왜 안 좋게 보냐면은 지금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주 배정이었죠. 일반 공모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끝나면은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팔 수 있는데 그 바로 팔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쭉 와서 보면은 지금 945원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945원이 얼마예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빨간 선으로. 요 단가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장중에 매수하는 것보다 요걸로 주주배정 그냥 권리 사가지고 매수하면은 내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장중에 매수를 합니까? 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권은 그 이제 확정 발행가,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단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45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럼 당연히 유상증자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대보다 더 싼 가격에 발행을 해줄게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된 게 얼마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공시를 살펴보면은 쭉 내려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권 552원에 확정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552원대 확정 발행가를 찍었는데,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단가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 552원대에서 깨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던가 여기는 깨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버티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유증이 발행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주식을 나눠주잖아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이제 그 예정일을 보면 12월 2일, 그리고 청구 끝나는 날이 지금 보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납입일 됐고 12월 13일에 납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을 보면은 12월 27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은 즉 지금 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 552원에 가지고 있는 단가를 가지고 있는 물량이 12월 27일 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여기서 27일 날 매물 폭탄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기대해 봐야 된다, 염두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27일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신주 납입이 끝나고 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유증이 끝나면 매물대 폭탄으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제 수급이 몰리는 요인 중에 세 번째가 테마였고, 네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4번으로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띄우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명분을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3번 테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로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띄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요번에 유상증자 받은 물량 그거를 띄운 다음에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유증에 참여한 사람들 베스트는 여기서 신주 발행 받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조국 테마로 다시 한 번 더 이슈몰이 한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팔아 제끼는 게 가장 베스트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제로 유증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수급 몰리는 투자자들이 정할 일이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아마 그냥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본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20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요번에 조국 이슈로 조국 테마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예상을 해서 전략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단가가 이전에 매수 들어가서 이제 좀 높은데 여기까지 올라오길 기대하다가는
이제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조국 이슈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즉 다시 한 번 더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꺾이기 시작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고점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매도 전략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준에서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봤을 때 최고 맥시멈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가격대는 2,100원이거든요. 근데 내일이 되면은 2,100원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틀 모레가 되면은 계속해서 얘는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단기간에 많이 몰리는데 이게 영속성이라 그러죠. 지속적으로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힘은 없어요. 우리나라 좀 이제 그 민족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목표치는 계속해서 낮춰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갈수록 이 목표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좀 매도 전략으로 내 단가까지 오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량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외적으로도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 동향이라던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어느 창고에 들어오는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삼보산업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는 창구가 지금 뭐 어느 창구에서 많이 들어오더라, 어느 창구 쪽에서 지금 뭐 신용은 얼마나 쓰고 있고 미수는 얼마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대비, 그러니까 노력 대비 얻어가는 게 너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요런 매매는 비추를 하는 경향입니다. 이미 선침해가 들어간 거 아닌 이상, 혹여나 내가 이미 매수를 했는데 다른 테마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